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다가오는 2달 후에는 직장에 들어갔을 3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남자친구하고 며칠 전 파혼했으니까요. 저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갈 만큼 진지하게 사귄 남자친구와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털어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몇몇 눈치 빠른 친구들이 조언하기를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리기도 했고 군대도 일찍 가서 솔직히 가까워질 계기랄 게 없었어요. 그냥 같은 과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남자친구의 소식이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렇구나 생각만 했지 별다른 감흥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친구와 다시 우연한 계기로 연락이 닿았고 그때부턴 왜인지 남자친구가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자친구의 대시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는 사귄 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부터 걸핏하면 저를 떠보듯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남자친구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뭔가 안심이 되었달까요? 특히나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던 건 제 나이 30도 넘어서였으니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가 다시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건 올해 초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남자친구가 말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고 그날은 낙상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다행히 부상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어머님도 크게 놀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남자친구는 하루아침에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몸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하는데 그걸 차마 싫다고 하기가 어려웠네요. 그래서 알겠다 대답 한마디 한 것이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휘뚜루마뚜루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까지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2주택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대출도 있었고 세금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하나는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를 정리하고 나면 남은 한 채는 오롯이 제 것인 상황이었지요. 남자친구에게 일부러 비밀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연애 초반에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고 한창 연애하는 동안에는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집에 대해서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었네요. 하지만 상견례 날짜까지 잡히면서 저희 부모님이 먼저 남자친구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사돈 되실 분들이 얼마나 보태주실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궁금해하셨어요. 원래는 그런 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나서 상견례를 하는 게 맞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상견례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먼저 재정 상황을 오픈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 보태주실 상황은 못 된다대요. 자기는 현금이 4천 있고요. 제 예상보다 현저히 적은 숫자에 저 또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다 벌어서 어디다 쓴 거냐고 기분 나쁘지 않게 살짝 농담처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자기가 사실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기쁜 마음도 잠시, 한편으론 내가 이미 2주택자인데 남자친구도 집이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는지 남자친구가 문제라도 있는 거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실은 나도 집이 2채가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연신 대박 소리를 외쳐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세금이나마나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싶어서 저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분위기도 화기애애하니 좋았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양쪽 다 집이 있으니 혼수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물으셨고 어머님 아버님께선 그런 건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자고 하셨거든요. 뭐 이미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사정은 썩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고 저희 부모님께도 어느 정도 귀뜸은 해놓았기에 저희 부모님도 알겠다 하셨지요. 그리고 신혼살림은 제가 남자친구더러 나는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고 다른 한 채는 팔아야 하는 상황이니 가능하면 당신 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 집에도 누가 새라도 들어와 있냐 하니까 그건 아닌데 좀 복잡하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남자친구의 고집으로 일단 세입자가 나가는 대로 제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웨딩홀까지 예약하고 막 청첩장을 시키려는 찰나에 남자친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의 하나뿐인 누나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사실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저와 데이트를 하지 않는 주말이면 시조카를 데리고 박물관이며 미술관이며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저는 속으로 언니 남편은 뭐하고 맨날 내 남자친구가 저러고 다니나 궁금은 했지만 집집마다 말하기 싫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대놓고 물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별거 중이었고 마침내 이혼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하며 자기 누나는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어린아이처럼 연신 훌쩍거렸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매 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울까 싶어서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지요. 하지만 알고 보니 남자친구 누나의 이혼은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처음이 아니었어요. 헤어지기로 한 남자는 재혼한 남편이었고 이혼 사유는 신우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모 말로는 아이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재혼한 남편 입장에서는 아이 때문에 매번 호텔 아니면 모텔에서 만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남의 집안일이라서 제가 미주알 고주알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입에 담기 좀 그런 사유로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 남자친구는 자기 매형이 속이 좁다면서 욕을 퍼부어대기도 했는데 솔직히 아무리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약속했다지만 남자친구 편을 들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자친구 누나가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애를 키우기로 했다대요. 두 번째 남편이 더는 요만큼도 얽히기 싫다고 했다나요. 하지만 남자친구 누나가 이혼한다고 해서 솔직히 제가 남자친구와 하기로 했던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남자친구 누나 팔자가 사납구나. 안 됐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남자친구 누나의 이혼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집은 분양가 1억의 오피스텔이었고요. 더 황당한 건 그걸 그냥 자기 누나한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가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애하고 몸만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깟 1억이 대수냐 어쩌냐 하면서 그 오피스텔을 통째로 누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니까 자기 집인데 왜 안 되냐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고지고대로 따지면 남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남편 재산인데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그 집을 들고 오니까 저도 제 집 2개 들고 가는 거였고 그래서 혼수도 서로 수준에 맞춰서 반반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까놓고 말해서 누가 봐도 제가 손해라면 손해인 결혼이 되게 생겼었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네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억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파오는 생각도 못했고 엄두도 나지 않았기에 어떻게든 남자친구의 사정을 제가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까놓고 말해서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신우가 이혼하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을 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에게 몹시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사랑한다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 그걸 이해 못해주고 헤어진다는 게 제 스스로 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남자친구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건지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1억짜리 오피스텔을 자기 마음대로 넘기겠다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누나의 이혼 소식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세금 때문에 하루빨리 팔려고 노력하던 집이 마침내 팔렸던 날이기도 했지요. 서울 외곽 변두리라서 10억 20억 그런 건 아니었고 그래도 제가 샀던 가격의 2배 정도로 올라서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확히 돈을 얼마나 받았고 그런 세세한 정보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을 앞둔 사이였던 만큼 무조건 감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보인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그러면 자기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더군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양복이라던가 선물을 사달라는 건가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 전에 남자친구 생일도 있어서 겸사겸사 좋은 선물 하나 해주려던 참이었기에 말해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 1억만 빌려달래요. 아니 자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누나한테 빌려주면 안 되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얼마? 누구? 그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자기 누나가 이제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한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네일 가게나 하나 차릴까 하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잠깐 네일 학원에 다녔었다나 어쩐다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가게 차리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으니 1억이면 코딱지만한 거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 누나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더 들을 것도 없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남하고 돈거래 안 한다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인데 남이라니 저더러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안 한다 당장 우리 엄마하고도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그래도 어머님께서 우리 결혼할 때 얼마 해주신다 하지 않았냐며 그건 돈거래 아니고 뭐냐대요. 그때부터 저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자식 시집장가 갈 때 돈 보태주시는 게 돈거래라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괜한 억지 쓰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돈은 못 빌려준다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혹시 자기 누나가 안 갚을까봐 그러냐면서 그러면 자기랑 혼인신고부터 하잡니다. 그러면 하나도 불안할 거 없지 않냐면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자기 누나가 못 갚겠다 배째라 하고 나오면 자기가 대신 제 돈을 갚아주겠대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부부가 된 다음에 자기가 무슨 수로 제 돈을 갚아주겠다는 건지 막말로 자기가 어디 가서 투잡이라도 뛸 건가 싶대요. 그리고 당장 신혼살림도 제 집에서 차리게 생긴 마당에 제가 미쳤다고 신우될 사람한테 1억씩이나 퍼주고 있겠냐고요. 너무 열받아서 남자친구한테 더 들을 것도 없다고 한마디만 더 하면 결혼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더러 같은 여자면서 자기 누나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냐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한 가족이니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해 주자는 건데 그리고 돈을 누가 떼먹기라도 한다고 했냐면서 그깟 돈 1억 가지고 유세라며 절 다시 봤다나요? 그런 남자친구의 헛소리를 듣고 있던 제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동안 이런 남자를 내가 만나왔다는 수치심이라고 해야 할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냥 결혼이고 뭐고 없던 일로 하자 했지요. 그리고 저는 웨딩홀부터 시작해서 예약해두었던 모든 것들을 취소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 남자친구가, 어떤 건 제가 예약을 해서 위약금이니 뭐니 따지고 나니 엇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하고 넘겼습니다. 사실 저를 정말 어이없게 한 건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기까지 2년하고도 두어 달의 시간이 걸렸는데 막상 파혼을 결심하니까 정리하는데 이틀도 안 걸렸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앙금은 이틀이 아니라 2년이 가도 사라질지 모르겠다 싶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한창 정리로 바쁘던 시기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업체들하고 통화가 잦아서 모르는 번호지만 제가 뭐 예약해둔 곳 중 하나이려니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저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남자친구의 의견과 상관없이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언니한테 직접 전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대답하곤 약속을 잡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남자친구의 누나는 솔직히 남자친구 때문에 색안경을 낄 뻔도 했는데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동생에게 오피스텔을 해달란 적도 네일 가게를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자기 남동생이 너무 오바를 한 것 같다며 저더러 자길 봐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 동생하고 제가 천생연분이라나 어쩐다나. 하지만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벌써 이런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라도 본인이 나서서 해야지. 언니가 이렇게 나온 걸 보라고.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살겠냐고요. 그랬더니 언니도 더는 말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무튼 없었어요. 솔직히 아직 친정에는 파혼했다 소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기 쓰듯 적으며 제 머릿속을 정리해 본 건데 역시 파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가족일, 그것도 자기 누나 일이라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설레발치는 남자, 뭘 믿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 수 있겠나 싶어요. 물론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런 남자가 좋은 여자도 있겠지만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이 파혼에 조금도 후회가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